안녕하세요. 오늘도 3단원 나눗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해 배웠었는데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주세요. 수학책은 58쪽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볼까요? 입니다. 1번 15명을 한 모둠에 3명씩 나누면 몇 모둠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는 15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께서 한 모둠에 3명씩 모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상을 멈추고 문제 1번의 세 질문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3명씩 나누면 몇 모둠인지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15명을 한 모둠에 3명씩 나누면 몇 모둠인지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무릎 밑에는 이미 나눗셈식이 있고 나누어지는 수에 전체 학생 수 15, 나누는 수에는 한 모둠에 3명씩 나누니까 3이 써 있습니다. 그럼 네모는 몇 모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네모칸 안에는 몇 모둠인지 즉 전체 학생 수 15명을 3명씩 나눈 몫을 쓰면 되겠네요. 그림 속 학생들을 3명씩 묶어서 한 모둠으로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모둠을 만들 수 있으니 15 나누기 3의 몫은 5가 됩니다. 다음 물음에서는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는 곱셈식을 써보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 곱셈식으로 나눗셈의 몫을 구하기 전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라는 말입니다. 3 곱하기 네모는 15와 같습니다 라는 곱셈식이 있는데 네모는 몇 모둠을 나타내는 거니까 3명씩 몇 모둠이 있으면 전체 학생 수 15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모둠에 3명씩 있고 총 5모둠이 있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15명이므로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는 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의 몫을 구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매번 그림을 직접 묶어서 나누어 보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과 곱셈은 서로 반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학생 수를 나타내는 15가 곱셈식에서는 몫이고 나눗셈식에서는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그리고 3은 묶어서 센 사람 수인데 곱셈식에서는 곱해지는 수, 나눗셈식에서는 나누는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모는 모둠의 수이고 곱셈식에서는 곱하는 수, 나눗셈식에서는 몫입니다. 따라서 전체 수와 묶어서 세는 수가 같을 때 곱셈식에서 곱하는 수는 나눗셈식의 몫과 같으므로 3 곱하기 5는 15니까 15 나누기 3의 몫은 곱셈식의 곱하는 수 5와 같습니다. 다음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15 나누기 3은 네모의 몫 네모는 3 곱하기 5는 15를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식과 나눗셈식의 차이는 곱셈 기호를 쓰느냐, 나눗셈 기호를 쓰느냐와 숫자의 순서 차이입니다. 이 두 식에서 곱셈은 전체 학생 수 15가 식의 맨 뒤에 있고 나눗셈은 전체 학생 수 15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곱셈식의 3과 5의 순서대로 나눗셈식에도 3과 5를 쓰면 되는데요. 지금 나눗셈식에도 3 다음에 5가 있어야 하는데 네모로 나와 있으니
네모 안에 5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5 나누기 3의 몫을 5라고 구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정리하면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반대니까 식 안에 들어가는 수들은 같고 순서만 다르므로 이렇게 곱셈식의 몫과 나눗셈식의 나누어지는 수가 같고 곱셈식의 곱해지는 수와 나눗셈식의 나누는 수가 같으면 나눗셈식의 몫은 곱셈식의 곱하는 수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곱셈식 3 곱하기 5는 15와 나눗셈식 15 나누기 3은 5는 수의 순서와 계산 기호만 다르고 시간에 들어있는 수는 같습니다. 곱셈식에도 3, 5, 15가 있고 나눗셈식에도 15, 3, 5가 있죠. 수의 순서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24 나누기 4의 몫을 구할 때 4와 24가 들어간 곱셈식이 무엇이 있지? 4 곱하기 6은 24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 후 24와 4는 곱셈식과 나눗셈식 둘 다에 있는데 곱셈식에 있는 6이 나눗셈식에서는 빠져 있으니 몫에는 6을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럼 곱셈식으로 나눗셈식의 몫을 구할 수 있으니까 36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기 위해 4 곱하기 6은 24라는 곱셈식을 이용해야지 하고 곱셈식에 곱하는 수를 나눗셈식의 몫에다가 써서 6을 쓰면 틀리게 됩니다. 곱셈식의 몫은 24지만 이 나눗셈식에서 나누어지는 수가 36이므로 곱셈식의 몫과 나눗셈식에 나누어지는 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서로 반대인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식에서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려면 곱셈식의 몫과 나눗셈식에 나누어지는 수가 같고 곱셈식에 곱해지는 수와 나눗셈식에 나누는 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학생이 24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기 위해 6 곱하기 4는 24라는 곱셈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 학생이 24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기 위해 6 곱하기 4는 24라는 곱셈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곱셈식에 곱하는 수를 나눗셈식의 몫에다가 쓰라고 했으니 4를 써주면 되겠다 하고 4를 썼습니다. 자, 정확하게 푼 게 맞을까요? 곱셈식에 있는 수는 6, 4, 24입니다. 그런데 나눗셈식에 있는 수들은 24, 4, 4입니다. 제대로 풀었다면 두 식 안의 수들도 서로 같아야 하는데 다르네요. 따라서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할 때 무작정 곱셈식에 곱하는 수를 나눗셈식의 몫에 쓰는 게 아니라 곱셈식과 나눗셈식에 어떤 수들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24 나누기 4를 구할 때 6 곱하기 4는 24를 떠올렸다면 밑에 나눗셈식에는 6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6을 써주는 게 더 올바르게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밖에 없지만 문제 상황이 주어진 경우 애초에 24 나누기 4의 문제를 풀 때는 6 곱하기 4는 24를 이용하여 푸는 것보다 4 곱하기 6은 24를 이용하여 푸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눗셈식에 24와 4가 있다면 4에 몇을 곱하면 24가 나올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꽃 40송이를 꽃병 8개에 똑같이 나누면 꽃병 1개에 몇 송이씩 꽂을 수 있는지 구해봅시다 입니다. 꽃 40송이는 설명하기 쉽게 40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꽃 40송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꽃병 8개가 있는데 꽃 40송이를 꽃병 8개에다 똑같은 수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꽃이 뭉쳐있고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림을 묶어서 세웠던 방법으로는 풀기 힘들고 이번에 배운 곱셈식을 통해 나눗셈식의 몫을 구하는 방법으로 푸는 것이 좋겠죠? 영상을 멈추고 이번 문제의 세 물음에 답해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꽃병 1개에 몇 송이씩 꽂을 수 있는지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40 나누기 8은 네모라고 나눗셈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에서 40은 꽃의 전체 수, 8은 꽃병의 수니까 네모는 몇 송이, 즉 꽃병 1개에 꽂을 수 있는 꽃의 수겠네요. 나눗셈의 몫을 구하기 위해 곱셈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미 8이랑 40이 들어있는 곱셈식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8 곱하기 네모는 4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네모에 들어갈 수는 8 곱하기 5는 40이니까 5겠죠? 그럼 곱셈식에 곱하는 수인 5를 나눗셈식의 몫에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세요에 방금 구한 나눗셈의 몫 5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곱셈식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묶어서 셀 때보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때문에 나눗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식에 맞는 곱셈식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하므로 곱셈을 잘하면 나눗셈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문제, 나눗셈의 몫을 구해봅시다입니다. 그림을 보면 토마토와 배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각각의 그림 옆에 곱셈식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토마토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그림을 보니 토마토가 6개씩 4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6 곱하기 4는 24입니다. 따라서 토마토의 수는 총 24개네요. 이 곱셈식을 통해 24 나누기 6의 몫을 구하면 곱셈식의 몫과 나눗셈식에 나누어지는 수는 총 토마토의 수니까 24로 같고 곱셈식에 곱해지는 수와 나눗셈식에 나누는 수는 한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토마토의 수니까 6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나눗셈식의 몫은 상자의 수고 곱셈식에서 상자의 수는 4니까 나눗셈식의 몫은 4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문제를 풀어보았으니 다음은 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배가 4개씩 9상자에 있으니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9는 36입니다. 전체 배의 수가 36개니까 나눗셈식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36, 한 상자에 들어있는 배의 수는 4개니까 나누는 수는 4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상자의 수가 되겠죠? 곱셈식에서 상자의 수는 9개였으니
나눗셈의 목도 구를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곱셈을 이용하여 나눗셈을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40쪽에서 41쪽을 풀면서 배운 내용을 익히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